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어느새 노년에 접어들었고 아이들도 다 자라 제 가정을 꾸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둘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한가로운 일상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줄어들었고 저는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내도 뭔가 심심한 듯 했지만 서로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동창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온 탓인지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모습이었고 자주 밖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일이겠거니 싶었습니다. 아내가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덩달아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이들도 가끔 집에 올 때마다 엄마 요즘 더 어려진 것 같다 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게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계속 외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고 문화센터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1박 2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일이 드물었기에 저는 잘 다녀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들의 친구 하나가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난처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머뭇거리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친구들이랑 펜션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이모를 봤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어떤 남자랑 같이 있었습니다. 손도 잡고 다니고 분위기가 좀.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던 아내가 사실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니.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저는 바로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이 집에 왔고 저는 차분하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친구들이랑 여행 간 게 맞아? 아내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랑 갔다 왔어?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지 당황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모르는 척했습니다. 정말이야? 마지막으로 묻는 거야? 아내는 한숨을 내쉬더니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안 갔어. 친구들이랑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쩌라고? 뭐? 나 이제 내 인생 좀 찾고 살 거야? 결혼하고 4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 다 하면서 살았어.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제 좀 나를 놔줘. 그 뻔뻔한 말에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지금 할 소리야? 그래. 나는 결혼하고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이 없어. 당신은 회사 다닌다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지? 애들 문제도 시댁 일도 다 나 혼자 떠안았어. 내가 원하는 게 뭐였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한 번이라도 신경 써본 적 있어? 그래서 그게 지금 다른 남자 만나도 된다는 이유가 돼? 분노로 떨리는 제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둘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었던 거 알아? 우리도 몰랐던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남편 두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정당화된다고 생각해? 어릴 때부터 엄마 힘들어하는 거 봤어? 그럴 때마다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가족을 무너뜨리는 게 엄마가 말하는 내 인생 찾기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배신감, 허탈함, 그리고 씁쓸한 깨달음.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아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혼해.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이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혼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게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법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와 아이들이 모아온 재산을 아내가 나누어 가질 수 없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 채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도 당당했습니다. 괜찮아. 나 이제 자유야. 그 후로 몇 달이 지나도록 아내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들끼리는 가끔 연락이 닿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내는 첫사랑과 함께 살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씁쓸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바람을 피우고도 잘 사나 보자. 몇 년 후 우연히 둘째에게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결국 거기서 쫓겨났대. 뭐? 엄마한테 연락 왔어? 응, 나도 엄마한테 오랜만에 연락 왔어. 그 남자, 엄마한테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 알고 나니까 그냥 내보냈대. 원래 혼자 살던 사람이라 같이 살 마음도 없었나 봐. 아내가 돈 한 푼 없이 이혼한 걸 알았을 텐데 그걸 받아줄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있다는데? 몰라. 그건 모르겠고. 혼자 나와서 알바하면서 살고 있대. 너희 엄마 평생 일 한 번 안 해본 여자인데 일을 한다고? 어쩌겠어. 우리한테는 미안해서 못 오겠지. 그렇게 아내의 소식은 한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아이들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우리한테 연락했어. 그 말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갈 곳이 없대. 돈도 하나도 없고 아는 사람들도 다 연락 끊겼대. 저는 아내가 우리를 어떻게 떠났는지 떠올렸습니다. 당당하게 자유를 외치며 떠났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모시고 살 순 없어. 이제 와서 우리한테 오는 건 말도 안 돼. 결국 아이들은 아내를 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디에서 어떤 표정으로 그곳에서 지내고 있을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찾아 나섰던 사랑도 자유도 결국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40년 결혼 생활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이후 아내의 소식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의 일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이들도 저도 더 이상 그녀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나간 순간부터 우리에겐 그녀가 없는 삶이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아내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별다른 친분을 쌓지도 못했고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으니 점점 고립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가족분 중에 면회를 오실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4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마지막으로 한 번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옥죄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다며 자유를 외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아내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너무나 약했습니다. 왜 왔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 상태가 안 좋다고. 아내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됐네. 한참을 침묵하던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 아니. 달라질 건 없어. 아내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찾으려 했어. 근데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그 순간 저는 문득 예전의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을 돌보며 바쁘게 움직이던 모습. 한때는 우리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모든 걸 잃고 홀로 쓸쓸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그녀가 바라던 자유였을까? 아내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아이들이 보고 싶네. 하지만 아이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떠날 때 아이들은 이미 그녀를 마음에서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요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오늘 새벽에 별세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까 고민했지만 아이들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할 이유가 없어. 결국 요양원에서 간단한 절차를 밟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결국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조용히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